안녕하세요. 저는 퍼실 수학학원 강사 유진호 T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3월 모의고사 열심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서 미적분 단원에 대해서 간단한 제 생각과 풀이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에서 총평이다라고 하면 좀 거창할 수 있긴 합니다만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은 시험 범위가 딱 한 단원, 수열의 극한만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단원에 대해서 나올 만한 건 사실 다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이 수열의 극한에서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유형들이구나. 이 정도 범위만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느꼈으면 좋겠는 게, 역시 계산력이 정말 중요한 단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고,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범위가 확장된 모의고사에서도 요 정도 수열의 극한 내용만 다 파악하고 있다면 좀 괜찮게 수열의 극한은 잘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난이도는 그래도 계산력이 좀 많이 필요했었고 28번이 저는 가장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수투 개념도 좀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30번인데 30번은 많이 보던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불편할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30번 치고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서 대략적으로 미적분에서는 한 개 정도 틀리면 잘했다, 이거 2개 정도 틀렸으면 그래도 유형은 좀 잡혀 있고 조금 낯선 문항들에 대한 연습도 좀 필요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자기 진단을 좀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시험 범위가 수열의 극한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유형들이 아주 필수 유형들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하고요. 저는 27번부터 28, 29, 30 네 문항 풀이를 하나씩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27번 먼저 풀이를 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좀 꼼꼼하게 풀진 않을 거고요. 3점이라서 간략하게 개념 확인하는 정도로 풀이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인 거를 확인을 했고요. 모든 항이 양수였는데 얘가 좌표표면 원점 찍어 이렇게 만나는 위치관계에 다시 이렇게 만나는 위치관계를 줬네. 한번 상상을 해보자. 대략 좌표평면이 있었는데 원의 중심이 2n-1,0이래 하고 어떤 직선이 있었는데 그 기울기가 an이고 원점을 지나니까 뭐 이런 거 상상하면 되겠지. 항은 모두 양수니까. 인 상황에서 위치관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상상만 해볼게.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2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했으니 아마도 요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요런 식으로 원이 만들어진 그림이 좀 이상하네. 요런 위치관계이지 않을까? 그럼 상상만 해보자. 요거의 관계를 우리는 식으로 옮길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값을 넣으라고 하시고 반지름의 값을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쓸게요. 반지름이 얼마였노? 있었는데 여기 있다. 반지름이 n이었으니까 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반지름의 값이 더 큽니다. 를 풀겠지? 아마 이 식을 풀어서 하고자 하는 게 뭘까? 또 극한 계산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아마 이런 형태의 식에 극한을 씌우겠지? 그럼 부등식의 극한을 풀게 될 테니 당연히 요게 같아지는 순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극한값이 나오겠구나. 물론 하나만 하면 말이 안 되고, 여기서 두 번째로 원의 중심이 2n 플러스 1에다가 반지름이 n 플러스 1이 되는 원은요, 어디 갔노? 여기 보는 중이에요. 에서는 만나지 않았을 테니까 여기는 위치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식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고 그게 너의 반지름 값보다 더 크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극한을 씌울 테니 요런 한 식을 만들 것이고,
여기랑 여기에 공통되는 범위로 우리가 극한 계산을 하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샌드위치 정리를 쓰게 되겠지. 그거를 알고 있다면 사실 얘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로 접근을 할게요. 그러면 식을 세우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려고요. 원의 중심이랑 좌표 계산해서 x의 개수 제곱했고요. y 개수 제곱해 루트 씌워주시고, 거리 재르는 좌표인 원의 중심이 요 녀석을 대입하고 한쪽으로 정리한 식이니까 en-1에 an, 0이 됐고요. 거리값이나 절대값 씌워주시고, 얘가 어차피 극한 처리할 테니까 반지름이랑 같아질 거야. 이거 요쪽 이항해 주시고, an에 대한 식 정리하고 싶으니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양변 제곱하면 en-1의 제곱과 an 제곱은 n제곱에다가 여기는 전개도 할게요. 제곱 더하기 n제곱까지 만들었어요. 내가 풀고자 하는 거 모양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내가 풀고자 하는 거 요 형태의 극한을 풀면 되거든. an의 제곱분의 1이 필요하잖아. 여기를 an 제곱으로 나눌까요? 여기까지 하고 n제곱만 이쪽으로 이항해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암산을 조금 해서 전개할게요. 전개해서 3n제곱 빼기 4n 플러스 1이 됐고, 우변에는 an 제곱분의 n제곱이 있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거 다시 생각하자. 찾고자 하는 게 요거였어. 그러면 여기 양변을 n으로 나눌게요. 양변을 n으로 나누면 3n 4 n분의 1이 됐고, n으로 나눴으니까 이제 n만 남을 거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여기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요거니까 에서 3n을 더할게요. 그러면 이게 지워졌다. 여기에 리미트 무한대, n이 무한대로 갑니다 하면은 답이 4구나 해서 5번이었습니다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러 가겠습니다. 28번 풀이하러 가겠습니다. 요게 제일 많이 좀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문제 좀 읽어보면 fx는 온전한 3차 함수인 것 같고, gx는 구간에 따라 나눠 놓은 것 같고, 이거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이제 연속인 함수 hx를 정의를 하네요. 이 hx를 봤더니 n이 무한대로 가는 중에 밑의 크기가 x 값에 따라 5의 제곱이랑 비교를 해서 어떻게 수렴하는지 범위를 나눠서 쓰는 그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hx의 연속성을 쓰기 위하여 구간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n에 따라서 fx의 제곱이라는 밑과 5의 제곱이라는 밑의 크기를 비교하겠지? 어차피 제곱이니까 우리 편의상 절대값을 씌워서 요 녀석들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경우를 나눠볼게요. 하면은 첫 번째는 절대값의 fx가 5보다 커요. 그러면 밑의 크기로 제일 큰 거는 fx니까 너의 개수비로 극한값이 수렴을 할 테니 fx가 될 거고요. 이거 fx의 절대값이 5가 됐습니다. 5가 되면은 밑의 크기 동일해지는 거니까 여기 1로 수렴하고 1로 수렴하고 개수비 지금 여기 하는 중이에요. 하면은 분자는 fx 하나 남았을 거고 5제곱의 개수는 gx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연산해 놓을게요. 절대값을 빼먹었네. 이거 마지막은 절대값 fx의 크기가 5보다 작았다면 이제 밑의 크기 5를 따라서 개수비로 수렴했을 테니까 너는 gx를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로 hx는 정리했는데 얘가 연속이래. 그러면 fx가 언제 5가 되는지 이것을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여 fx를 봤는데 온전한 3차 함수니까 아마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 fx를 좀 그려 놓으러 가겠습니다. fx를 여기다 그릴까? fx가 2분의 1에 x세제곱 2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5인데요. 절대값을 씌워서 5인 거니까 얘가 플러스 5가 되는 경우와 마이너스 5가 되는 경우를 찾으러 갈 생각이에요. 하여 첫 번째로는 플러스 5가 되는 경우 후딱 풀게 이항하고 인수분해하고 하면 x제곱에 x 빼기 3까지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으니 얘는 5가 되는 순간 이렇게 근을 갖는구나. 그래프 좀 그려볼까? 요거는 잘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축 세워놓고 5가 되는 순간에서 중근을 갖는다라는 걸 찾아버렸으니까 0에서 중근을 갖고 좌표 3에서 실근을 갖는 아마도 3차 함수였을 테니까 뭐 대략 요렇게 대략 그렸어요. 대략 해놨어요. 이거 이제 마이너스 5가 되는 곳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요거 이항하고 또 방정식 풀 거예요. 방정식 풀어주시면 2를 곱해서 암산이 안 되니까 에다가 플러스 10이었으니까 20 써주시고 얘는 조리제법 하면은 제곱이었구나. 마이너스 2 넣으면 될 것 같거든? 해서 x 플러스 2로 조리제법이 될 거고 뒤에 암산 조금 해서 x제곱 만들어 주시고 여기 마3 만들어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5x에다가 플러스 10으로 인수분해는 좀 해놨고요. 여기서 근이 혹시 더 생기나 확인할 건데 판별식을 써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되는 거 확인이 되지요. 그러면 실근이 마이너스 2밖에 없을 테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순간 의 실근은 하나만 생기는 아마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일 거고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래요. 여기까지 fx를 그려놨어요. 이 정도는 확인을 했고 여기는 단순 계산이었으니까 여기다 지워버릴게. 도도도도도 이제 얘가 연속이야 라는 거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hx 그림도 그릴 거예요. 왜 그림도 그리냐면 아래쪽에 직선이랑 hx가 만나는 점의 개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하여 fx가 5가 나오는 순간에서는 얘랑 얘가 당연히 같아져야겠지. 얘네 둘이 같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 갔노? 얘가 5인데 너랑 같아진다고? 아 그러면 g도 5 나오는구나. 인데 이미 gx의 식이 아이고야 여기를 이게 지우개 어딨어.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x좌표가 0일 때 fx가 5가 나와요. 그 순간에 g의 함수값도 5가 나와야 얘네가 연속입니다를 만족을 하겠지. 해서 g에다 0을 넣으려고 봤는데 이미 5인 게 확인이 돼 있네요. 하나 더 해보자. 이번엔 x가 3일 때 또 5가 나와요. 이면 그때 g의 함수값도 5가 됐어야 여기가 연속이다 라고 말하는 게 성립을 하겠지. g에다 3 넣을 건데 3 넣으면 이미 5가 나와요. 그럼 이제 x에 마이너스 2 넣어보자. 마이너스 2 넣으면 이번엔 여기였어. 따라서 그 순간에 f 함수값이 마이너스 5였잖아. 여기 잘 글씨가 이상하니까 요거였잖아. 따라서 연속성 또 한 번 더 쓰는 거야. g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5 나와요. 얘는 좀 쓸모가 있다. 얘는 음수 쪽에 넣는 거니까. 하여 아마 요게 P하고 Q에 대한 단서를 줄 테니 요거는 남겨놓자. 나중에 쓸게. 나중에 어차피 미지수 2개 있으니까 이거 하나 지금 한다고 해서 크게 득볼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요거 미리 써놨어. 얘가 이제 연속성이라는 단서를 이용해서 찾아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hx 좀 그려볼까?
hx를 열심히 그릴 건데요. fx라는 걸 기본 베이스로 hx를 그려갈게. 내가 여기다가 hx라는 걸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때 요 구간에서는 fx랑 생긴 게 똑같아요 를 쓰면 되니까 fx의 함수값이 5보다 컸던 쪽은 똑같이 생긴 거니까 요거 그대로 hx입니다. 다시 요거 그대로 hx입니다. 이거 연속이라 했으니까 요거 그냥 그대로 찍어 놓을게요. 이제 요 구간에 대해서는 gx 그래프를 따라서 hx를 그릴 거고요. g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상수함수였으니 그 부분을 왜 안 나오노?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럼 이제 음수에 해당하는 부분 마이너스 2와 0 사이를 아직 못 그렸거든? 근데 여기는 미지수가 있으니까 다 못 그려. 여기서 단서를 하나 더 찾으면 되겠지? 내가 찾을 단서를 이제 봐볼게. 직선인데 기울기가 미지수야. 이지만 0,5 지나는 건 확정이니까 0,5인 여기는 고정을 시켜주시고 기울기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hx랑 만나는 교점 개수를 셀 건데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 상황에서 교점이 4개 나온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점이 4개가 되는지 그 범위를 먼저 찾아볼 생각이고요. 어떻게 해야 4개 나오지? 일단은 직선이야. 여기는 고정이라 했어. 그리고 마이너스 2와 0, 이 사이에서는 gx의 식이 아까 2차인 거 맞지? 여기서 지금 2차가 그려질 거야. 그리고 이 바깥쪽에서 교점이 몇 개까지 찍히나 봅시다. 내가 교점의 개수를 볼 거니까 당연히 그래프의 경계 혹은 접선, 접하는 곳 혹은 뭐 점근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잖아. 우리는 경계가 되는 곳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약 이 직선이요.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 경계선인 여기를 지나요. 즉 이렇게 간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뒤쪽은 얘가 이제 fx의 모양 따라한 거고 여기 3차였잖아. 따라서 여기서 교점이 아마 생기는 건 명확할 거야. 이 오른쪽에 교점 한 개는 반드시 생길 거야. 무조건. 여기 교점 하나를 찍었고 인데 이 안이 2차거든? 무슨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가 2차잖아. 아무리 많이 만났어도 이 사이에선 2번일 거야. 그럼 총 1번, 2번, 3번 만나고 끝이잖아. 안 되네. 교점이 4개였어야 되니까. 하여. 아이고. 지우자. 어디까지 지워야 되나. 그래서 내가 추론한 바로는 여기 지나는 건 고정인데 이 경계점을 지나버리면 교점이 3개밖에 안 찍히니 기울기를 더 높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아래쪽으로 지나가게 하면 당연히 이쪽 어딘가에서 위에서 만나겠지요. 이쪽에서도 가다 보면 하나 만나겠지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그릴 그림이 2차니까 2차하고 2번 만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러면 4개가 생기겠다. 경계를 지나는 순간보다 기울기가 커야 돼. 여기까지를 지금 추론을 해왔습니다. 또 그 지저분하니까 지워놨고요. 그러면 나는 저 직선의 기울기 값이 k-2의 n승분의 1이 너의 기울기인데 얘가 요 경계를 지나는 순간 요 가로 길이 2, 세로 길이 10이지. 따라서 기울기가 5가 되는 순간보다 커야 돼. 이러면 교점 4개가 가능해져. 그러면 언제까지 교점이 4개일까? 아까 우리가 생각한 거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 확정, 오른쪽에서 무조건 만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 무조건 만나. 지금 2차에서 2개 만나는 게 유지가 돼야 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가 요 0,-5가 2차 함수 위의 점이니 기울기가 계속 커지면 접하는 순간이 오겠지? 그럼 그 순간부터는 교점 4개가 안 생기겠네?
거기를 찾으러 가자. 거기를 찾으러 가려고 지저분한 것도 지우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만납니다가 고정됐으니까 이 하나의 점이 접점이 되는 순간을 보려고 우리는 G'의 0의 우극한? 자극한. 우극한 하면 안 돼. 상수니까. 자극한을 계산하면 얘가 얼마냐. 2분의 Q 나오네요. 접하는 순간이니까 2분의 Q. 요 사이에 들어 있어야 돼. 요 사이에. 따라서 계산을 좀 해볼까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자연수가 7개여야 되는데 우리는 얘가 극한값이 0으로 갈 거예요. 무한대를 씌우면. 그때 7개가 카운팅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5를 쓰면 5보다 크다가 말이 안 되겠지. 뺄 거니까. 따라서 K는 6부터 시작하겠다. 자연수니까. 이런 상태로 7개를 센다라고 하였으니 몇 개지? 5, 6, 7, 12까지는 세야 되고 13은 카운팅이 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요 K 자리에 12를 써도 괜찮아인 상황이 되려면 이쪽에 있는 요 녀석 요게 갖는 값이 12 빼기 아주 작은 값이 될 테니까 2분의 Q는 12부터 가능할 거야. 이거 요 K 자리에 13 K 자리에 13이 들어가는 거는 안 되거든. 그럼 13보다 조금 작은 거보다 큰 건 안 돼. 즉 13이 될 수는 없을 거야. 요 범위를 갖는 Q를 찾을 건데 다행히도 요 Q가 자연수였어. 그럼 이제 요 단서 했던 거랑 요거 정리하면 계산이 될 것 같거든요. 정리 마무리 하러 가겠습니다. 우리는 24 그거 나갔다 Q 26이었으니까 Q는 24거나 25면 되고요. 아까 전에 계산 패스했던 요거 하러 가겠습니다. 뒤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2분의 1에 4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5 나온다 써놓고 약분해서 2p 마이너스 q 더하기 5였고 이때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q를 2로 나눈 값이 p라. 헌데 25는 홀수니까 여기 들어가면 p가 자연수 안 나오겠네. 따라서 q에다 24 넣고요. 24 넣고 계산하면 p가 7이네요. 그래 p랑 q 구했고요. h 함수가 그래프 완성된 거야. 여기다 4 넣으면 되니까 f에다 4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 여기 나머지 짜잘한 계산은 패스하겠습니다. 풀이를 너무 길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9번 하러 갑시다. 29번은 도형 문제였는데요. 이거 도형 관찰만 글만 천천히 따라가면서 내가 어디에 단서를 활용을 못했구나 이런 거 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하러 갈게요. 일단은 도형을 열심히 읽었는데 AC하고 BC의 길이가 같대. 값은 있지만 나중에 A하고 C가 길이 아니지. AC랑 BC가 같으니 당연히 2등변이겠구나 해서 여기에다가 같은 각이 표현이 될 것 같네요. 하면은 요거는 좀 쓰면서 갈까? 아니다. 여기랑 여기가 2등변이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면 요 P하고 Q라고 하는 점이 중점이고 중점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 그러면 중점이랑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중점 연결 정리를 떠올려도 되고 아니면 닮은 비를 봐도 되고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닮음이네요. 닮은 비는 1대2였겠네요. 중점을 연결한 거니까. 그리고 다음 단서 넘어가서 여기랑 여기 각이 같다. 얘랑 같았대요. 둘이 같은 걸로 뭐 하라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닮음이다 라고 했잖아. 그럼 그거를 좀 써볼 건데 닮음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도형을 좀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기 좀 쓰면서 갈게요. 말로 하면은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여기에 각이랑
여기 각이 같았어요. 이거 여기가 중점이니까 닮음을 이용해서 지금 이쪽에 있는 요 선이랑 이쪽에 있는 요 선으로 닮음이 생겼으니까 얘네 둘이 당연히 평행하고 있겠네요.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 써놓을게요. 얘랑 얘가 평행했을 거예요. 평행한 상황에서 이쪽에 있는 각이랑 요 각이 같습니다 까지도 더 보고 싶거든. 그럼 요건 어떨까? 얘네 닮음이었으니까 아래에 있는 얘네 이등변일 거 아니야? 여기도 각이 같겠지? 여기 각이 같았고 이쪽 각이 같았다고? 이거 서로 억각이 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선과 요선도 서로 평행 관계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좀 써놓을게. 지금 얘하고 얘가 평행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중점 연결한 이곳이 수직이었을 텐데 그럼 여기도 수직이다 라고 할 수 있네요. 서로 평행한 선들이었으니까. 그러면 다 했는데 이제 계산하러 갈까? 이 정도까지 찾아놓고 나와 있는 단서들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C부터 P의 값을 알고 있고 A부터 C의 값도 알고 있네요. 요거랑 요거. 그럼 우리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를 하러 갈게. 하여 A부터 C의 제곱은 B부터 C의 제곱 더하기 A부터 P의 제곱입니다. 를 연산할 거고요. A부터 C 제곱해주면 16n제곱 더하기 4, 2, 8의 16 더하기 4였고 P부터 C 제곱해서 이항하면요. 여기 루트 벗겨주시면 되니까 15n제곱 16n 빼기 4가 됐고요. 그게 AP 제곱입니다인데 계산이 깔끔하게 다 지워지는구나. 그러면 A부터 P는 N이네. 이거 우리는 여기가 중점으로 연결했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닮은 B 여기가 2분의 1 N이다 까지를 찾았습니다. 이거 이제 비율값 적어 쓸 건데 DR 대 CD가 1대 2였으니까 요 길이가 X면 요 길이는 2X였고요. 여기서 수직으로 찾아놓은 거에서 피타고라스 쓸 거고요. 여기 아까 중점 연결해 놓은 거니까 P부터 C 길이의 절반인 여기는 구할 수 있는 거 맞지요? 하여 여기서 피타고라스에서 X값 정리할게요. D부터 R의 값이 X였으니까 이게 X인 거니까 이거만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계산하러 가죠. 하면 2x 제곱한 4x 제곱은 요거 둘이 더한 거 쓸 거니까 x 플러스 2분의 1 n에 제곱해 주시고 C부터 P는 아니지 C부터 여기까지는 이거의 절반이었으니까 제곱하면 4분의 가 되고 루트는 벗겨내겠습니다. 이거 나는 X값 구하는 게 나의 목표였으니까 요것들 이쪽으로 쑥 하기엔 좀 많네. 그래도 하자.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은 3x 제곱이 되고요. 이제 나머지 전개한 거 이항도 할게요.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nx가 될 거고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 n제곱 넘어오시고 요것도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에 15n제곱 16n 플러스 4는 0이야. 계산이 좀 많아지네요. 계산이 왜 이렇게 많아지지? 여기다 쓸까? 3x제곱 nx 썼고요. 이제 뒤에 거 4로 통분까지 하면 마이너스 4로 통분이 되어 있었으니까 얘가 16n제곱 더하기 16n 플러스 4가 됐다. 하면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둘게요. 여기 말한 거 여기. 나는 결국 x를 찾는 게 나의 목표니까 여기서 x값 정리하려고 근해 공식을 쓰러 가겠습니다. 여기 정리 한번 해놓고 가자. 여기 얘는 2분의
4n 플러스 2의 전체 지우개 전체 제곱입니다. 그러면 약분도 미리 해놓을까? 이렇게 지워서 2n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이제 근해 공식 쓰러 가겠습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에 4, 3, 12에 요거 정리해 놓은 거 쓸 거니까 2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였고, 변의 길이인 x가 음수는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x로 정리한 값은 6분의 n에 플러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12 2n 플러스 1의 제곱. 우와, 여기까지가 x값 d에서 아래값을 구했습니다. 이제 다 해간다. 아, 이제 이쪽으로 쓸까? 어디 갔지? 아이고, 헷갈려. 이쪽으로 넘어갈까? 아니다, 마무리 여기서 하자. 여기다 마무리 할게요. 요거만 하면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dr이 여기에서 빼기 3분의 4n을 하면 되고, 통분시켜서 여기를 6분의 8로 보겠습니다. 6분의 8 지우개 6분의 8로 맞춰주시고 계산하면 전체 6분의 1로 묶어서 루트 n제곱 안에 거 계산 좀 할게요. 하면 28에 4니까 49 n제곱에 4 곱하기 12니까 48n 더하기 12에다가 요거 했으니까 7n 이다. 이제 요거 유리화하고 계산 마무리하면요, 암산을 할게요. 여기 6이 남았을 거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77에 49니까 여기는 48n의 상수가 남을 거고, 여기 합차하고 남아있는 켤레 연산자 분모에 남았을 거고, 그럼 여기는 루트 49n제곱 어쩌고에 더하기 7n이 남았을 테니까 최고차항 개수비의 극한값으로 분자는 48이고요. 분모는 6에다가 개수비 7과 7이 와서 14가 오네요. 연산 좀 해주시면 6 곱하기 8이니까 2로 나눗셈 하면 여기까지 하면은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요거 계산이 조금 중구난방이 돼버린 것 같긴 한데, 도형을 보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씩을 내가 안 쓴 건 없나? 이 중점이라고 하는 거 나 안 썼는데, 근데 답이 나왔으면은 조금 기발하게 풀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고, 이런 단서들을 보면서 여기에 이어지는 보조선 혹은 관계를 내가 찾아내고 있는지 요거 위주로 잘 정리해 주시면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9번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번 하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얘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요거만 잘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 변수에 대한 조건을 좀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의외로 좀 간단하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모든 자연수를 다 찾아서 더하면 되고 20 이하만 보면 되는구나. 그래서 A랑 B는 정수를 사용할 생각인데, 너의 극한값과 너의 극한값이 존재를 하며, 이고 그 두 개의 극한값이 같아지는 상황에서 A, B의 순서쌍을 세면 19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값이 수렴할 수 있는 상황을 보라는 건데, 얘들아, 아래 n승이 무한대로 가면요, 극한으로 가질 수 있는 값은 딱 2개밖에 없지. 공비가 1이라서 1로 수렴을 하시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서 0으로 수렴을 하시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 되겠네. 그러면 나는 절대값에 k분의 2로 잠깐 묶어서 a 플러스 b, 시간 안 썼네. 빼기 10
에 대한 요걸 공비로 하는 여기에 n이 붙어 있는 요 등비 수열이 수렴할 수 있는 값을 보면 첫 번째 케이스로 1이거나 또는 0일 수 있습니다. 를 세러 가자. 하여 1이 되는 걸 보러 갈게요. 우리는 극한값이 1이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공비가 1이면 되니까 k분의 2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이 1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얘도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얘가 1로 수렴해야 돼요. 1로 수렴을 하려면 얘는 절대값 왜 안 나오노? 절대값 곱하기 a 플러스 b의 n승인데 얘가 1로 수렴을 하려면 당연히 공비가 1이었어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1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값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절대값 a의 값이 1이었어야 됩니다. 까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면 요거를 모두 만족할 수 있으려면 일단 요 조건은 확정이니까 여기에 계산을 좀 하러 갈게요. 하면 a 플러스 b가 1이면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떼버려서 18? k는 자연수니까 이게 1이야? 이면 k가 18일 경우에는 가능해. k가 18일 경우에는 그럼 그때 a랑 b의 순서쌍의 개수를 세는 게 중요한데 요게 가능하려면요 요 조건이 가능해지려면 k가 1했어야 되고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순서쌍이 요거를 유지하면서 이것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1,0과 마이너스 1,2 요거 두 쌍이 있습니다. k가 18이라는 값을 가질 때만 순서쌍 두 개가 생긴대. k가 17이면 순서쌍이 안 생기는 거야. 이 케이스로는. 이면 요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생기는지 판단했고 이제 또는이니까 요거 하러 가자. 또는 또 다른 경우로도 값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극한값이 0이 됩니다를 할 거니까 k의 2배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10 요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습니다. 이고요. 얘가 0이라는 값으로 수렴할 거니까 절대값 a라고 하는 요 등비수열에 저 앞에 곱해진 요거 이게 그냥 0일 수도 있어요. 또는 0으로 수렴하게 할 거니까 너의 공비값이 a 플러스 b가 범위가 좀 작네. 극한값이 0으로 나오는 요 범위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조건 하나하나씩을 보는 건 괜찮을 텐데 어디가 AND 연산자고 어디가 OR 연산자인지 이런 것만 좀 잘 따라와 주길 바래요. 이면 또 하나씩 해볼까요? 얘가 0이었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 조건에서 b의 범위로 1과 이게 0이 돼버렸어. 그러면 0 넣으면 되는구나. 이 범위면 된다. 1일 때 만들어지는 순서쌍을 모두 센다. 잠깐만. 여기서 말을 잘못했네. 내가 또는이라 해놓고 AND처럼 생각을 해버렸네요. 미안해요. 여기를 연립하는 게 아니지 또는이니까. 그래 하여 요거 만족하는 요 케이스를 세고 또는 요거를 세러 가겠습니다. 에서 만약에 a의 절대값이 그냥 0이 돼버렸으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할게요. 하면 그때는 a에 0 집어넣었으니까 2배의 b-10에 k를 놓고 이거에 절대값을 씌울게요. k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이거를 풀면 되고 k 자연수 이항에서 요 조건을 하는 중 이거 절대값 범위 풀어주면 마이너스 k에서 2로 나눠 놓을게.
이고 여기는 2분의 k. 나는 b라는 정수의 개수가 세고 싶으니까 양쪽에 10씩을 더해서 10-2분의 k와 10 플러스 2분의 k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 순간에 순서쌍이 19개가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수직선상에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b의 값들은 10이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분의 k만큼 10 플러스 2분의 k, 이제 같은 간격 왼쪽으로 2분의 k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너의 범위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순서쌍이 총 19개가 되게 할 거예요. 여기가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봐봐. 만약에 k가 20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0, 이고 여기는 당연히 20이 나오겠지? 이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면 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고 하나 더 빼면 돼서 얼마냐? 값이 왜 이렇게 크지? 20 넣으면 10 넣었잖아. 아, 틀렸네. 여기가 0이었네. 미안해요. 하면은 요때 19개의 순서쌍이 생긴다. K가 20이 되면 19개가 될 수 있고요. K가 19인 경우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19면은 얼마지? 20분의, 헷갈려. 머리를 다 썼나 보다. 20분의 마이너스 19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고 여기에 가장 가까운 정수니까 0부터 이고 여기도 19를 넣으면은 2분의 20 더하기 19니까 여기 39, 따라서 여기는 19.5까지니까 가장 가까운 정수로 19까지, 따라서 0부터 19까지가 가능해지네요. 조금 이상한데 여기 플러스였구나. 아우, 어떡하냐. 헷갈리겠다. 미안해요. 그러면 여기 1부터네요. 그러면 19개가 생기는 거 맞네. 내가 이거 왜 다 보여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네, 그럼 봐봐. K가 18이 되면 때는 요 케이스로도 순서쌍이 생길 수 있었던 애잖아. K가 18일 때는 순서쌍이 이미 2개가 카운팅이 돼 있는 거니까 K가 18일 때는 요 케이스에서는 17개만 더 생기면 돼. K가 18일 때는 이 케이스로 2개를 미리 카운팅을 한 거니까. 요거 설명하고 싶어서 K가 되는 것들 미리 본 거고, 18이었다 치면 개수가 하나씩 줄었을 테니까 여기 이번엔 그냥 계산 갈게요. 그럼 여기가 17개 나올 거거든. 여기서 2개를 아까 찾아놓은 거였으니까 얘도 괜찮아. 근데 K가 17이 되는 순간부터는 여기도 17개가 나올 텐데, 근데 여기는 여기서 2개 카운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총 17개로 끝이네. 순서쌍의 개수가 모자르잖아. 넌 안 되네. 탈락이네. 이제부터 K가 커질수록 K가 점점 작아질수록 이 범위 작아지니까 순서쌍의 개수는 더 줄어들 거라서 더 이상은 카운팅하지 않겠습니다. 하여 지금까지 찾은 K 값이 20일 때, 19일 때, 18일 때, 이고 우리는 요거를 만족하면서 요걸 만족해 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마지막 케이스 보러 갈게요. 이랬다면 얘네는 정수니까 A도 정수, B도 정수니까 A 플러스 B가 저 사이에 들어있으려면 A 플러스 B는 무조건 0이어야 되거든. 정수니까. 이걸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거 마지막으로 세러 갈게. 하면 A 플러스 B가 0이니까 마이너스 20분의 K 요거 쓰는 중이야. 에서 절대값을 씌워서 1보다 작습니다. 이면 절대값 풀어서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K가 20 이하만 세기로 했으니까 요런 경우에서는 단 한 개도 발생할 수가 없네요.
너는 버렸어. 아, 그러면 다 풀었어. 이제 우리가 찾아놓은 모든 K 값은 요거 3개구나 하여 요거 3개 덧셈 해주시면 60에서 3 빼면 되니까 답이 57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경우 따지는 게 중요했다. 등비수열이 수렴한다. 그 값은 여기 항이 따로 없을 때는 얘가 1 아니면 0으로밖에 수렴 못한다. 요거에 대한 기준을 놓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것들 요거만 꼼꼼히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기만 꼼꼼히 보면 이 문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거를 끝으로 미적분 풀이 영상은 마칠 거고요.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